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약속대로 우리는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 가족 모두 미국 비자를 받은 여권을 확인했을 때는 혹시 가짜가 아닌가 의심까지 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았다. 가족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싶었다. 우리를 일주일 동안 보살펴 주신 현지 교포 가정과 함께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 있는 해발 6,000피트 위에 티티카카라는 우리나라 충청도를 합친 것만큼 큰 호수에 가서 라파스에서 쌓였던 긴장을 풀고 왔다.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는 산소 부족 때문에 밥을 해도 국을 끓여도 제대로 익지 않았다. 고압 밥솥을 사용하고 있는 현지 한국인들은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얗고 입술은 파란 색깔이었다. 라파스에서는 산소 결핍 때문에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 견딜 수가 없었다. 무더위 폭염과 싸우면서 살았던 민족이었기에 더위를 이기려고 산으로 올라왔던 것 같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미국은 지상 천국이라고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일주일간이나 보살펴 주었던 교민의 가정에 고마움을 전하고 떠나오려고 할 때 주인집 아주머니는 나에게 소원이 있다고 했다. 그 소원의 이야기는 내 경우와 너무나도 같았다. 아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싶었는데 미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볼리비아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을 갈 수 있을까 하고 기회를 보며 살아온 지가 5년이 넘는다고 이야기하며 자기 가족을 미국에 데려다 줄 수는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분의 절박한 부탁은 가족의 모든 삶을 나에게 맡기는 듯이 들렸다. 볼리비아에는 한국인 10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하나같이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으며 이분들도 나같이 미국병이 걸렸던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볼리비아로 떠날 때 백 선생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현지인들에게 절대로 얘기해 주거나 정보를 주지 말도록 몇 번을 당부하던 생각이 났다. 내가 볼리비아로 떠나던 날도 백 선생은 다시 한번 그 말을 되새겼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모든 삶을 맡기듯 소원하는 아주머니에게 미국 비자를 받아주던 원주민을 소개해주고 왔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온다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것만 같아 백 선생이 신신당부하던 약속을 어긴 것이다. 갑자기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미국 영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주의를 주었다. 우리 가족이 미국 생활 6개월이 돼갈 무렵 볼리비아에서 우리 가족을 일주일 동안 보살펴 주었던 선희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 내가 소개했던 원주민으로부터 가족 모두 미국 비자를 받고 샌디에고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고 했다. 자기 아들도 미국에서 대학교에 다닌다고 하면서 나 때문에 꿈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들었을 때 정말 내일처럼 기쁘고 반가웠다. 무덥고 공기가 희박한 볼리비아 라파스 생활 일주일은 우리 가족을 질식시키는 것만 같았지만 그 도시는 우리 가족에게 영원한 추억의 도시가 되었다.
비행기는 우리 가족을 태우고 더 빨리 미국으로 날아가는 것만 같았다. 조잘거리는 아이들 셋은 기쁘기만 한 것 같았다. 아빠를 보고도 모른 척하던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마치 어느 희극 영화의 주인공 가족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해보면서 인간은 환경에 따라 너무나 쉽게 변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뉴욕에서 우리 가족을 호송했던 흑인 여성이 고맙기만 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흑인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마이애미 공항에서 미국 입국 심사를 했다. 일주일 전에 가족을 데리고 도망 나오려고 했던 공항이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환영을 받으면서 나올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이민국 심사대 옆에는 웰컴 투 마이애미, 마이애미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미국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내가 앞장을 서서 공항 밖으로 나오는데 내 뒤에 우리 가족들이 한 줄로 줄을 서서 나오는 모습이 꼭 오리 새끼들 같아 보였다. 쾌청한 마이애미 날씨까지도 우리 가족을 더 한층 환영해 주는 것 같았다. 이민 변호사가 7년이 걸려야 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70일도 되지 않아서 가족을 만났다. 브로커는 $30,000를 주어야 가족을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3,000도 들지 않았다. 40일의 작전 기도는 나약한 인간의 방법들을 허물어버리는 불도저 같았다. 나는 지금까지 이 불도저를 3번 사용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인간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설계하시고 건축해 주셨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새벽 1시까지 부르짖었던 40일. 그 이후부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나의 이민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 주셨다. 우리 가족이 뉴욕에 와서 첫날 가족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5,000를 헌금하겠다고 작정했다. 아내도 한국에서 떠나올 때 이번에 꼭 미국에 있는 남편을 만날 줄 믿고 $5,000를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작정 헌금을 하고 왔다고 가족 예배 시간에 얘기했다. 그 많은 돈을 남편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어떻게 벌어서 헌금하겠느냐고 아내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대답하는 아내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아내가 미국에서 $1를 벌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아직 알 리가 없었다. 가족들과 미국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뻤던 어느 날, 임 집사님의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나에게 임 집사님은 자기 공장을 $100,000에 인수하라는 제의를 해왔다. 자기는 더 큰 공장을 계약했다고 했다. $100,000.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아내는 어려워도 인수하자고 했다. 이곳저곳에서 3부, 4부, 심지어는 5부 이자로 돈을 얻어서 공장을 인수했을 때 달력은 이자 나가는 표시 때문에 새까맣게 돼 있었다. 매월 이자 돈이 $4,000 이상씩 가계부에서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작정 헌금 $10,000를 모으기까지는 2년 6개월이 걸렸다. 작정 헌금 $10,000가 모인 어느 주일날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이 뉴욕에 도착하던 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가 각각 $5,000씩 작정 헌금을 한 돈이 2년 6개월 만에 모아졌다고 발표하고 신문지에 싼 $10,000를 가족들 앞에 내놓았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 헌금한다고 얘기해 줬을 때 아빠의 얘기를 듣고 있던 큰아들 기성이가 큰 소리로 자기 친구들은 386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없다면서 컴퓨터를 먼저 사달라고 했다. 큰아들 이야기가 끝나자 둘째 아들 기철이가 또 아빠를 부르더니 자기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하는데 리빙룸에서 동생과 형이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비좁고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부끄러워서 친구들도 못 데려온다고 하면서 넓은 방으로 이사부터 가자고 했다. 둘째 아들의 얘기는 계속됐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자들이 같은 방에서 자면 동성연애자가 된다고 말했다면서 우리 형제들이 개이냐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방 한 칸과 거실이 달려있는 집은 우리 5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비좁았다. 아이들 방이 비좁기 때문에 미니 3층 침대를 사용했다. 1층은 막내 아들이, 2층은 둘째가, 3층은 첫째 아들이 사용하게 했다. 사내 녀석들이기 때문에 거실은 더 지저분한 것 같았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옷들은 세탁물과 분간할 수도 없었고 여름철에는 수시로 벗어놓은 땀이 밴 옷과 양말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에 거실은 가족들이 쉬는 공간이 될 수 없었고 잠시나마 앉아있을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자녀들에게 미안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런 환경에서 2년 6개월을 지내면서도 아버지에게 이사 가자고 이야기 한 번 안 하던 아들들이 신문지에 싼 $10,000의 돈을 보고 먼저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는데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방 한 칸 있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둘째 아들의 얘기가 끝나자 막내 아들 기영이가 달력을 가리키면서 저렇게 이자가 많이 나가는데 빚은 언제 갚느냐고 하며 빚 먼저 갚고 작정 헌금은 하나님 앞에 천천히 드리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달력에 이자 돈을 갚기 위해 검정펜으로 이자 나가는 날을 표시했는데 하얀 달력이 검정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막내 아들이 보았던 것이다. 자녀들은 $10,000가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매일 돈이 모자라서 어려워하는 아빠를 보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자를 늦게 갚는다고 매일 밤 전화를 걸어서 온 식구를 잠 못 자게 하는 허 선생님의 빌린 돈을 갚자고 했다. 공장을 인수할 때 허 선생에게서 $20,000를 사부로 빌렸는데 매달 $800씩 나가는 이자를 제 날짜에 드리지 못하고 2, 3일 늦을 때가 있는데 하루라도 늦으면 밤늦게 전화를 해서 30분 이상씩 독촉을 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자녀들은 허 선생님 돈을 빨리 갚으라는 성화였다. 앞으로 빌린 모든 돈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말하고 그날 아침 나는 아이들에게 이 헌금을 모을 때보다 쓰지 않으려고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웠다고 들려주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았고 가고 싶은 곳도 억제했고 자녀들에게 사주고 싶었던 것도 외면했고 몸이 아파도 약을 사 먹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했다. 그날 아침 가정예배는 나와 내 가족 모두가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바로 그것이었다. 하나님, 큰아들의 소원은 386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방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큰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셋째 아들은 공장을 인수할 때 얻은 빚 10만 달러를 갚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속한 시일 내에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가족 모두 울고 있었다. 울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돈을 모으기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이 들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아내와 큰아들도 둘째, 셋째 아들도 그리고 내 눈에서도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눈물은 우리 가족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눈물이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숙이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